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7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분기 GDP 실질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컨센에 비해서는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이 최소 8% 이상이었는데 실질 성장률이 6.5% 정도로 나왔고요. 개인 소비 지출 정도 소비 지출의 경우에는 뭐 컨센을 충족하는 정도,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만 거의 충족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약간 줄었습니다만 컨센에 미치지는 못했고, 연속적인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는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 판매 지수 자체도 컨센보다 많이 모자란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택 판매 지수, 뭐 주택 관련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사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6월이니까 정리가 이제 되는 마무리 구간이에요. 거의 5월 말부터 6월 한 초순 정도까지가 마무리 구간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일반적으로 5월 달에 계약을 한 부분들이 6월 내지는 7월 정도, 늦으면 7월 초, 5월 말에 계약을 했다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금하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한다면 아마 앞으로도 조금씩은 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2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연방정부에서 지급을 했던 현금 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중단하는 주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물론 9월 초순까지 지급되는 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공화당 관련 주들 쪽에서는 6월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중단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쇼티지 영향이 좀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컨선에 부합하면서 약간 상회하게 나왔던 게 이제 보복 소비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보게 되면요. 음, 연준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점차적으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안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까지는 이 조건들을 충족을 더 시켜야 된다. 고용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조건을 더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고 연준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준이 얘기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오늘 나온 지표, 지난 FOMC 등을 고려를 해보면 8월 달에 지표들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잭슨홀에서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9월 FOMC도 8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조금 달라지겠지만, 음, 조금씩 9월 FOMC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 계획에 대한 발표,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는 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둔화는 일정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즉 시장이 그동안 최근에 우려했던 피크 아웃 우려와 관련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면 요번 주 안에 지금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 인프라법 통과 관련한 부분이 안 되면 늦어도 다음 주 주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하반기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또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백신 접종률의 이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불안감도 일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어제 윗꼬리를 좀 이렇게 달았던 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음, 일부 대형 기술주들,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는데,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2분기 성장은 상당히, 그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3분기 이후부터 가이던스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발표를 했죠. 2분기만큼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뭐 7% 가까이 뭐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내일 미국 시장 지금 딱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도전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것이다. 돌파가 될 수도 있지만 맞고 밀릴 가능성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일단 내일은 이 자리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요 안에서 놀 수 있는 정도의 흐름 정도가 1차적으로 예상이 된다.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초반 만약 인프라법 통과 없이 아무 모멘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흐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조합니다. 견조하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엄청난 양을 공급했던 걸 조금씩 줄여나가서 이제 저 시장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인 거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테이퍼링이 처음 시작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공급되는 양이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만 원씩 줬던 걸 이제 50만 원씩만 줄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시장에는 50만 원씩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또 우리가 신경을 조금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우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오늘은 어제도 제대로 상승이 반영되지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 이번 주 조금 제법 좋지 않은데 이날 과도한 하락이 나왔었고요. 요때 이후에 요날 상승이 좀 어제죠. 어제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맞추지 못했어요. 이날도 제가 말씀드릴 때 반등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양봉 띄워서 반등이 예고가 된 상태였는데 반등 강도가 약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또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고요. 현재는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마존 등의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이번 분기 끝으로 다음 분기부터는 조금 실적이 둔화될 거야 라는 얘기들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좀 더 맞춘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는, 테이퍼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도 지금 오늘 아침부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확진자 급증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0명을 넘어섰죠. 일본이 일간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지금 현재 도쿄 올림픽 중인데 올림픽 중에 그 관계자들의 확진자가 한 190명 정도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는 뭐 일간 찌라시 쪽으로는 도쿄올림픽 중단에 대한 얘기 찌라시들도 일부 돌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지금 1,500명대에서 2,000명대 사이로 지금 제법 긴 기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악재가 좀 더 부각이 많이 된 모습, 이 현상이 지금 시장의 약세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좀 힘을 좀 내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외국인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팔아 제껴가지고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3분기 제가
지난달부터였나요? 이게 삼성전자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사실 요거보단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 반영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마존처럼 기존에 많이 올라왔는데 2분기 실적 피크 찍고 3분기부터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했다면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았을 걸로 예상됐었고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조금 더 밀렸어요. 그런 상태인데 3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 판단하기로도 3분기 실적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반영이 좀 되면 이 시장도 조금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이 없는 상황,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조금 힘을 좀 못 내는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섹터들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못 가니까 반도체 섹터들 못 가고 있거든요, 제대로. 일부 몇몇만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시장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둔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지금 현재 상황이 3,200포인트, 3,220포인트 일단 살짝 지금 이탈된 상태인데 3,220포인트 정도가 1차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조금 지켜주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안정화 다지기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시장의 전체 수급이 지금 아직까지는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 수급이 지금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매수 가능성이 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지금 썩 좋지 못하고 투심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 아시아 증시 중에 일본 증시 지금 급락 중이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락되고 있는 부분, 오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하락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 요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시장에 없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질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반영이 됐던 이 식상한 어느 정도의 재료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3220포인트 물론 장중에 살짝 이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3220포인트 정도는 일단 지지를 해줄 걸로 보고 있고 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자리를 놓친다고 한다면 3200포인트 이제 이 자리는 꼭 지켜야 되는 자리죠. 이 자리 내주게 되면 좀 불안해집니다. 이러면 3100포인트 밑으로까지도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3220포인트 또는 32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는 반드시 지켜줄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철강 섹터들 지금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뉴스 중에 확진자 한 명이 이 의식을 잃고 응급 상황이 들어왔는데 병원 20군데서 다 지금 병실이 다 차 있다 보니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1시간여 만에 이 병원에 도착을 해서 사망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이제 그에 따라서 다시 이 코로나 관련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뭐 지금 2차 전지 섹터들도 살짝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입니다. 약한 모습이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LG화학,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전자, 삼성 SDI, 효성첨단소재, LG 생활건강 정도가 눈에 띄는 현대차도 약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인터파크, 에코프로, 아난티, 시스웍, PI첨단소재, 대아TI 정도가 눈에 띕니다. 얘가 하나 어디 갔죠? 일단 뭐 대아TI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종목 분석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넥슨 GT, 대주전자재료, 펄어비스, 랩지노믹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메디톡스, SM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얘기는 요 정도 드려볼 텐데, 일단 여기서 조금 안정을 좀 찾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점 부근이에요.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기를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오전 시황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